안녕하십니까. 저양대학교 광명병원 소아건진센터 최병희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문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망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건진을 알아보고 필요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개인 종합검진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국가검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으로서 건강검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2017년도까지는 생애 전환기 종합검진으로서 만 40세, 만 66세 등 주기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2018년부터는 일반 건강검진으로 해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의 보고에 의하면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할 수 만큼 많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종합검진이 많이 하는 질문을 알아보면 검진이란 정상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검사하는지 궁금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거나 아픈 것이 있을 때 의사한테 문의를 해서 어떤 병이나 검사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검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래 5가지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건진인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검진을 왜 받아야 하는가, 또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대상자는 어떤 환자, 누가 할 수가 있는지, 나이에 따라 검진 항목의 차이가 있는지 다 궁금해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검진 대상자는 증상이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원칙으로 하고 있죠. 국가검진은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요. 개인 종합검진은 개인이 신청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진의 목적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1항에 적혀 있는데 그거는 건강 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방법을 알아보면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상담, 또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의학을 시행해서 검사 방법을 지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의 효과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국가 건강검진과 개인 종합검진, 그 다음에 특수검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은 우선 나라에서 정하게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되는 질병인가를 확인되어야 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인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검진 방법이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건진으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경우에 나라에서 국가검진 대상으로 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종합검진은 개인이 자기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채용신검은 각 기업의 선택이나 특정 기업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가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과 크게 6대 암 검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강검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공통검사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별 연령별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확인 대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종합검진은 개인적으로 검사 항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이에 따라 선택할 항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는 알아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자기 출생 연도에 따라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 해의 대상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부양자 역시 만 20세 이상의 출생연도 환자로서 역시 출생연도의 홀수의 짝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은 매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제로 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홀수, 짝수, 자기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까지 역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짝수, 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기본 검사 항목을 알아보면 대상 질환으로는 우선 비만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서 비만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 청각 이상은 시력, 청력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은 고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겠고요. 신장 질환은 피 검사를 통해서 요단백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EGRF를 검사해서 신장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빈혈은 혈색소를 검사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은 공복 혈당의 여부를 따라서, 그다음에 간장 질환은 AST, ALT, 감마 GTP를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결핵은 흉부 질환을 확인하는 건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강 질환은 구강 검진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검진을 조금 해서 성별이나 연령별 검사 항목에 조금 차이를 두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 항목을 우선 보면 이상 지질 여부를 하는데 총 콜레스테롤 우리나라에서 지질 이상 있는 환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고 총 콜레스테롤과 HDL 고밀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 지방을 측정하여 검사를 확인하는데 대상 연령은 남자는 24세부터 4년마다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24, 28, 32, 36 이런 연령에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40세, 44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형 간염 검사는 40세 이상에서 하게 되겠는데 면역자나 보균자는 제외로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는 54세 여성 폐경기를 위주로 해서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54세 여성이라든지 66세 여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는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검사하게 되기 때문에 66세, 68세, 70세 등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은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우리나라의 우울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검사하겠죠. 20세부터 30세, 40세, 60세 10년마다 검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라는 건 비만이라든지 운동을 얼마 정도 하는지 하는 검사인데 10년 주기로 하죠. 40세, 50세, 60세 이런 10년 주기로 하게 되겠고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인지 기능에다 여러 가지 확인하게 되겠는데 66세,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10주마다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 검진은 치연 세균막 검사를 40세에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앞에 1번,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에 이제 세 번째 확인 검사 대상 항목 빨간 글씨로 쓴 항목을 보면 일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진찰과 상담을 해서 혈압을 측정해서 진짜 고혈압이 맞는지 확인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은 진찰 상담을 통해서 공복시 혈당 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결핵은 진찰과 상담을 하고 도말 표현, 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등에서 의료재단에서 실시하여 혈액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가건강원의 6대 암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암 검진은 그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간암 있죠.
여섯 가지 암이 시행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할 수 있고, 간암은 간염 발생 고위험군. 그다음에 대장은 5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여성, 대궁경부암은 2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암은 발생령 고위험군에 따로 있기 때문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해서 다시 보면 위암은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증상이 없어도 2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남녀에서 1년마다 우선 분별 자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암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장 태아 단백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암은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환자에서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 암 검진을 좀 질환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위암은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 남녀 이상에서 위 시작을 하는데 위 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사람에서는 위장 조형 검사를 통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 검사나 확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조형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역시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한 확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환자 1단계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2단계로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게 돼서 2년마다 해서 위암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암은 최근에 젊은 층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장암도 지금 우리 관심이 있는 질환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50세 이상의 남녀 대상자를 통해서 1단계로 분별 자멸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에 적혀 있지만 분별 자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 상태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멸 검사가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에서 우리가 커버하실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자멸 검사가 나온 그해 당해 연도 1월 그 다음에 1월 30일 내에 검사를 해야 이 보험에서 충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빠졌는데 유방암이 빠졌는데요. 유방암은 40대 이상이 차서 유방암이 빠졌는데 슬라이드가 유방암은 40대 죄송합니다. 유방암은 40대 이상 여성에서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되겠고요.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성에서는 유방이 세 번째로 중요한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40세 이상에서는 유방 촬영술을 2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방암 다음으로 여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흔히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한 경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자궁 적출술을 했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에서는 아직은 검사를 꼭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하기 4시간 전부터는 질내에 어떤 물질도 넣지 않아야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를 금지해야 되고 탄폰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내 약물 그다음에 윤활제 사용을 금해야 되고 질내 피임약을 사용을 금기해야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고 이건 역시 2년마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암은 지금 우리가 비형 간염 등 비형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고위험을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위험으로 해서 1년에 2회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군의 기준은 첫 번째 간 경병증이 있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도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 또 이런 고위험군 대상이 됩니다. 또는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만성 간 질환은 생기지 않았더라도 생긴 질환이 없더라도 만성으로 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암 검사를 6개월마다 1년에 2주에 간 초음파 혈청 태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암인데요. 최근 폐암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도 많이 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암 중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암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그래서 54세에서 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건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의 기준은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감년 이상 흡연량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금연 치료 사업 시 작성한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가 역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으로 확인되어서 국가 폐암 검진을 받던 자로 검진 후 금연이 15년 이내, 그러니까 15년 넘으면 안 되죠. 물론 하여튼 나이가 여기 74세 이상에도 안 되는데 금연하고 15년 이후에는 폐암 검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환자군에서 우리들이 폐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은 저설량 CT 검진과 검진 결과 사후 상담 및 건강암 검진에 해당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 상담은 재작년 1월 말까지가 되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다시 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암센터에서는 국가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7대 암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갑상선 암이 포함, 지금 최근에는 갑상선이 가장 빈도가 높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7대 암의 권고 암 중에 속해 있지만 6대 암에서 그만큼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가 검진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인 그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 상태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6대 또는 7대 암 검진 내에서 50대에서 추천한 할 수 있는 추가 검진 암으로 검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대장암 검사에서 나왔지만 이게 자멸 검사를 통해서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때때로는 상당히 좀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장 검사에 장이 의심되거나 특히 대장암 등의 암성 질환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은 역시 유방암이 되겠고요. 유방암은 말씀드렸지만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검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끔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어떤 체크를 해서 어떤 유방 내에 결절이 만져진다든지 다른 이상한 증상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하는 게 검사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암도 비교적 최근에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거의 1, 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남성에선 전립선암이 상당히 중요한 암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검사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혈청 검사 PSA라는 전립선의 특이한 항원 검사를 통해서 혈청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검사를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서 또 때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한다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남성에서 하고 이거는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가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검사를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 갑상선암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대학교 강북병 소아검진센터는 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기본 검진 클럽은 이런 국가 검진하고 많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기본 검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정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성별에 따라 가는 정밀 검사, 아까 폐 정밀 검사는 이제 남성의 경우 C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심장 정밀은 코로나리라든지 심초음파라든지를 통해서 심장의 이상인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정밀 검사, 소화기 정밀 검사는 대장 검사라든지 그 외에 이상 간 등의 초음파, 그다음에 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은 제 췌장이 상당히 좀 급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우리가 소화기 정밀을 포함해서 간 초음파 등을 포함해서 검진할 경우에 정확하게 검진할 수가 있고 암 정밀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남성암, 여성암 포함해서 거기에서 특이적으로 검사를 종합해서 하는 검사를 우리가 암 정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검사는 앞에 두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를 우리가 프리미엄 정밀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검사는 남성, 여성에 따라서 뇌골격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알레르기 검사, 소화기 정상 검사, 내분비 검사 그리고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검사를 통해서라든지 되게 또 치매나 뇌, 파킨슨 등에 대한 지금 나이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속하긴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그럴 때 나이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점진암 검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리가 질병 발현 위험성이 있는 걸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탈모라든지 암 11종, 일반 질환 뭐 이런 그다음에 플래티늄, 라이트, 뭐 그에 하여튼 여러 종류, 어떤 노블은 101종 이런 걸 종합해서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환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앞으로의 살아가면 어떤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방송에 듣는 분들을 참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오바마도 하여튼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을 굉장히
뭐랄까 부러워했던 건 아마 신문에도 방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또한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 암 검진 자체도 암 검진을 포함해서 암 검진도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검진을 먼저 시행한 후에 거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특별히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 때 우리 그걸 추가적으로 하는 걸 검사를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냥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환자분들은 뭐 검사해서 뭐 병이 진단될까 봐 두려워서 뭐 검진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댐이 어떤 초기에 조그만 걸 이상이 있을 때 호미로 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를 그걸 늦어지면 가래로 막아야 되고 또 가래로 해서도 더 늦어지면 가래로 해서 못하는 경우에 진짜 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걸 조기에 검진을 하지 못해서 놓쳐버린다면 결국 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검진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리 그 정확한 진단을 해서 내가 어떤 병이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거기에 충분히 대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우리가 완전히 병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걸 조기에 함으로써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선 건강보험이 없으면 글쎄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종합검진은 그 병원마다 조금씩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글쎄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하는 검진을 포함하는 경우는 2,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비싼 3, 4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그 병원마다 검진센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팔복 작년 10월에 검진 했는데 아직도 병원에 기록을 가지고 있나요? 엑스레이 찍은 거 좀 필요해요. 아마 가서 되게 2, 3년 이상은 다 보관하고 있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5년 이상까지는 아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를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11월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20대 여자입니다. 혹시 대장내시경은 지금부터 꼭 받아야 할까요? 사실 20대는 아직은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한 40대부터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드물게는 다시 20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애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필요하지만 꼭 서둘러서 20대부터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서연 씨가 흡연을 했다면 PET 몇 살부터 찍으면 좋을까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이상 담배를 피는 경우에 우리가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빠르면 20대부터 핀다고 하면 50세 정도인데 또 빠르면 40세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거나 요새 최근에 폐암은 여성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음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흡연을 그러니까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빠르면 40대도 한 번쯤은 해도 좋을 수 있고 대개 한 50대부터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0대 부모님 건강검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꼭 해야 할 MRI, CT 초음파 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가끔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가검진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국가검진에서 하는 그런 암 검사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RI나 CT나 이런 초음파 검사는 우선 가족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우리 질문하신 분의 가족력에 뭐 대장암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위암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간이 나쁘다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뭐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뭐 간 초음파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뇌 MRI 등을 시행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원점 측에서 뇌 MRI와 MRA는 뭐가 다른가? 이거는 어떤 결과 검사를 먼저 해야 되냐? 사실은 이거는 MRI는 우리가 뇌 자체의 어떤 그 실질의 이상을 원칙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에는 요새 뇌 동맥류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늘고 있는데 뇌 동맥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A 검사가 더 필요하고요. MRA는 혈관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고혈압이 있다든지 혈관에 장애가 있다든지 한들은 MRA를 먼저 하면서 하고 MRA는 조금 거기 추가해서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뇌 질환을 의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전부 일반적인 경우는 MRA가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MRA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권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방치 태어난 연도로 검진 받나요? 64년생. 글쎄 이게 제가 그쪽까지는 우리 국가보험에 해당이 된다면은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보험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할 수 있는데 64년생이라면 내년 짝수년도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검진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지킴은 성인의 경우 뇌 MRI를 단순하게 건강 걱정 목적으로 하려고 할 때 어느 주기로 검사 촬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3년 내지 5년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자주 뭐 매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5년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병변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추로 30대 여자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 조금 빠르시긴 한데요. 갑상선 초음파는 이제 이걸로 해서 하는 경우에 갑상선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갑상선은 그러니까 낭종이라고 그러죠. 낭종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조그만 어떤 큰 암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할 때는 조금은 빠른 값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 MRI, 복부 초음파 겹치는 검사들이 많아서 초음파랑 MRI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여튼 부위에 따라 약간의 더 특이성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초음파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따로 전체적으로 복부 MRI를 찍어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진데 그걸 좀 더 간이라든지 담낭 췌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볼 때는 도리어 초음파보다는 MRI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초음파는 췌장이라든지 담낭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 CT를 찍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복부 비만이 있긴 합니다. 글쎄, 정확한 복부 비만이 글쎄 뭘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요. 요새 최근에는 이제 복부 비만,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복부 비만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부 지방에 관한 관심이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게 단순한 뱃살만 늘어서 생기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걱정이 된다면 한 번쯤 찍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맥경화, 맥파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해보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맥이 고르지 않거나 맥이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지 않고 맥이 강하다, 약하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잘 보고 필요한 경우에 하지만 생각보다는 요 자체는 크게 많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정확하게 찾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소연 씨가 아버지가 간 ALT 수치가 높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르지만 5, 60대가 되면 하여튼 피 검사를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니면 술을 많이 먹는지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기본적인 검사, 암은 조금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암 검사가 필요한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이 나빠지는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 검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가족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검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대뇌 관련 MRI를 찍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하여튼 고혈압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동맥류이 더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검사는 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려하는 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질문이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다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 아까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이나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건강검진만이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건 매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충실히 이행한 후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혈압이 있다든지 다른 이상이 있다면 그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 검진은 초기의 발견율이 상당히 좀 높은 것은 이런 국가에서 이런 암 검진을 조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건강의 100세 건강을 위한 에서 많은 더 도움이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